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법 분법 방안 발표와 토론 이 섹션의 진행을 맡은 진규입니다. 저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에서 이제 저널리즘하고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15년 됐는데 어쨌든 상당히 현 실태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대안도 상당히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되는 입장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제 대통령 어떤 권력도 교체기에 있고 그다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오늘 논의가 어떤 저희들의 새로운 어떤 자치집법 모델을 형성하는 데 좋은 시사점들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요. 우선은 이제 참석자, 발표자 우리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소개하겠습니다. 예. 조용호 전 법제처 법령정비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강 박사님은 비행기 타고 오신 거죠? 예,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 예. 오늘 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 가지고 예. 여유 있으면 꼭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배 타고 왔습니다. 배 타고 오면 더 풍경이 더 좋았을 건데요. 아, 좋습니다. 처음 타봤는데요. 아, 일부러 배를 탄 겁니까? 네, 일부러. 아, 예. 제 공항은 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배 타오는 사람만. 비밀의 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예. 우리 안영원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님. 강창민 제주연구원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시 반까지인데요. 시간을 가능한 한 맞출 걸로 하고 우리 강 박사님이 발표를 한 20분 한다니까 토론자들은 한 5분 내외로 토론하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든 토론자들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좀 심화 토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현철 박사님 그 발제 듣겠습니다. 예. 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하셨다는 반갑습니다. 저라기보다는 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인연이 맺은 게 거의 법이 제정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입법 실무 관련돼 있는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후법과 관련돼 있는 논의 자체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아마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몇 년 운영을 이렇게 해보신 결과 너무 복잡하고 특례 규정이나 적용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워낙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어렵던 게 입법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양도 너무 방대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법을 나눠서 운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아마 2차례 정도 헌법과 방안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을 대시를 했고요. 오늘 발표 자료도 그때 당시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최근에 논의됐던 내용들을 조금 첨삭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헌법 방안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으로 내용들 자체를 강조하게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앞부분에 내용들 관련된 것들은 저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를 보시면 한번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주특별법의 변화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 번 이제 헌법 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실현법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의 특별자치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실험들을 조금 해보는 형식, 이게 입법 자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형태고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유도법률 내지는 계획법률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법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들 자체가 많이 있었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시도들과 관련된 법률이긴 하지만
그게 기존의 입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유지한 채 실험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계들이 상당히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들을 조금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헌법 법안이라는 걸 통해서 좀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삼는 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극복 방안이나 아니면 기본법 체계 내에서의 법률 체계 내의 구성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와 아울러 헌법을 한번 해보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에서 헌법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특별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중앙행정기관의 사고 및 근황이나 방법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형식으로 해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조문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중앙의 굉장히 넓고 방대한 형태의 입법적 사항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특례라고 하는 형식들로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게 이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입법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도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들을 이제 저희들 여기 내용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입법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입법 체계적인 문제들을 조금 잡고 나면 구체적으로 내용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다룰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행식적인 어떤 틀 내지는 큰 형태의 시스템들을 조금 바꿔보면 큰 그릇 속에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의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논의들에 관련된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 헌법을 통해서 자치권은 자체 조금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논의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헌법 논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기본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자치권의 이 명분이나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고 개별 법률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금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던 형태의 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 와가지고 헌법하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헌법만 하면 뭔가 좋아지느냐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별적 발전 내지는 이게 성숙이 가능하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특별법 자체가 개정 자체가 다른 법률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수백 회에 걸쳐서 지금 한 10여 년, 15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걸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통계를 잡아보니까 평균 한 16번 정도 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정, 왜냐하면 관련 입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률 자체도 많이 개정되고 사실은 이제 특별법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형태의 형식들도 구조적으로 많이 있는 형태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헌법이라는 걸 통해서 운영상의 수월성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 약간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적용의 적합성이라기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친숙성이나 효율성, 어떤 부수적 효과 이런 측면에서 헌법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입법론을 논의할 때 헌법의 필요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워낙 방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나눌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사례로 들고 있는 헌법 사례 같은 경우도 소방법이나 살림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체적으로 개별 단위의 소방법, 살림법 이렇게 되어 있던 형태에서 기본법 체계 내에서 개별 운영법과 이제 규제법들 체계들을 바꾸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조직과 운영상의 발전들을 볼 수 있는 형태들을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 장점들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각각 개별 단위로 발전하다 보면 입법의 체계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서 각각 다르게 발전하다 보면 기존에 있어서의 갖추고 있던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퍼뜨릴 수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입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으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방향성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특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거의 이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도 이제 특례를 정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적용되는 형식의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조금 네거티브 방식이나 이런 형태로 정해서 이제
필요 없는 거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제주도에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입법 체계도 조금 단순화할 수도 있고 자치권 내 구성이나 내용들도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에 관련돼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네거티브 방식도 저희들이 나름 정리를 해본다고 정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규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뭐 국방, 외교, 통일 뭐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정할 수 있으면 네거티브 방식이 좋긴 한데 네거티브 방식도 일일이 국방 중에서 어떤 거, 외교 중에서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국토와 관련된 것들 어떤 게 다 일일이 다 정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한 작업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관련 부처랑 협의를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저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치권 법인들 자체가 그렇게 뭐 이게 네거티브 방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방법상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논의하는 이제 군법의 뭐 방식들 중에 하나가 2분법, 3분법, 4분법 해서 이제 법의 숫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주기본법 행식의 본질적인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행태의 법률들과 운영법은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기본법 체계 내의 운영법들에서 운영법 안에 얼마만큼의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법을 체계를 잡을 때 그 이해 운영법의 체계 자체를 몇 개로 나누느냐라는 문제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때 뭐 운영법은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고 기본법 행태의 본질적인 법적 지위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나 구체적인 어떤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만 구성하는 기본법하고 운영법 행태로 나누자라는 행태의 논의가 이분법 행태고요. 이 내용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법의 앞부분과 본질적으로 조직이나 인사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이제 간단히 드러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형식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면 그냥 법만 두 개 바꾼 거지 뭐 특별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뭐 그런 논의들의 비판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법이라는 행식을 만들다 보면 제주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행태의 자치적 위치들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기본법 행식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쪽이고요. 3분법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본법을 체결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관련되어 있는 법들, 이게 자치의 운영, 지방자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2분법 두 번째 법으로 하고 특별 운영에 관련 법들을 나눠가지고 이게 개발 쪽 관련되어 있는 법들은 그렇게 빼고 이게 지방자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법은 따로 조직법 형태로 나눠두고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이제 선언적이고 방향성이고 법적 지위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 정도만 이게 하는 형태. 그래서 지방자치를 두 개를 구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법 운영은 지방자치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를 두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법을 두는 형식과 아예 개발법을 이제 빼고 하는 형태의 세계법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방향성에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방향성 점검에 관련된 내용이 이 형식적인 논의들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도 기본법하고 자치행정에 관련된 사항들하고 자유도시 조성하고 이제 규제특례와 관련된 있는 법 형식으로 해서 특례법에 관련된 있는 내용들을 별도법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특례 운영에 관련된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게 논의 자체의 어떤 원활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논의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더 나누게 되면 이제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따로 별도의 법들을 만드는 그런 형태도 될 것 같다라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지금 이 본질적으로 이 안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발표문에는 안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법 체계 내에서 개별법의 어떤 형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제언처럼 이게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제주특별법정 같은 걸 하나 만드는 형식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제주도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는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게 여러 가지로 법정화 형태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논의들을 많이들 하셔서 조금 단계를 조금
구분해서 좋겠다. 그 논의는 가능하면 말씀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재헌적인 측면에 있어서 향후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입법적인 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건 제주도 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법 체계 내에서 각각의 뭐 조직, 운영, 관광, 문화 뭐 이런 식의 어떤 법률적 행태들에 관련된 구조들을 법전적 행태로 해서 이제 제주법전화의 논의들을 조금 한 발짝씩 단계 밟아나가는 그런 구조들도 한번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다양한 행태의 불편, 입법적 체계의 어떤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혼란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불식시키는 차원에서의 헌법적 논의들을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치분권이나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법령적 체계 내에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계별로 보면 다른 불법 사례들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뭐 5개, 6개씩 불법화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일단 큰 틀에서 국외법 정도를 나눠놓고 나머지 그 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재불법하는 행태의 논의들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법이나 사립법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게 입법체계 개선에 관련된 플랜들을 가지고서 이제 구성들을 해 나가는 행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의 논의들과 관련된 행태에서 본다면 일단 이게 2개법 정도로 기본법 형태 체계와 운영법 형태 체계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운영법 체계의 개별적 사안들과 관련된 있는 발전들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이제 실질 지방자치국권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본다면 국가적 내용들에 관련된 있는 구상들은 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뭐 필요하다면 세계특별법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단계별로 본다면은 이제 스타트는 2개법 행태로 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는 행태이기 때문에 좋겠다라는 행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본적인 행태의 설치와 자치 행정에 관한 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 조성, 개발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 방식들도 하나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정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헌 논의에 기반한 제주특별법 방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적으로 물론 이제 헌법에 이제 본질적으로 제주특별법이 법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는 전제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나타났던 효과들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제주특별법의 효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특별법이 특별자치도법으로서의 시도비법들의 체계를 갖추고 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제주특별자치도만큼 해달라는 요구들이 지방자치법에 반영된 행태라서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자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논의 자체가 자치분권의 실질화 플러스 뭐 이게 선언적인 하지만 약간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자치 뭐 이런 쪽의 개념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행태가 논의가 될 것 같다. 그게 만약에 헌법상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법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안들 중에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다라는 행태의 기본 기법들이 정해질 거고 조례를 통해서 지금의 법률적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형식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적 행태가 제주특별자치도 법전이라는 행태가 된다면 헌법이 개정되고 난다면 제주자치도 조례법전과 같은 행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법 형태의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제주도가 정한다라는 형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일종의 포괄위임 입법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례로 개별 단위 각각의 단위들을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제주도가 자치적으로 정하는 행태인데 그게 이제 자치분권, 분권 국가의 실질화 문제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연방정부에 준하는 행태의 이제 이 자치분권 뭐 이런 행태의 개념들하고 연계돼서 법적인 지위들이 부여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 자체가 조금 준비하는 그런 행태의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방자치 관련돼서 매번 논의를 하시고 이제 여러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나 제주도 와서 얘기를 하실 때 중앙정부가 안 도와준다, 뭐 너무 뭐 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얘기하면 아직 덜 싸우셔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떤 걸 하나 쟁취하려면 뭔가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나 논의의 타당성 문제를 당연히 정립하는 이런 어떤 학술대나 이론적 연구나 영역이나 뭐 이런 것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논리적 타당성을 구축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투쟁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조금 강하게 어떤 팀의 논리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내용을 선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도해서 지금 지방자치 분권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이게 계단식 업그레이드를 한 거다.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정부에 준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게 따라서 그만큼의 자치분권의 영향력이 축성되고 이게 축적될 수 있는 방향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의 강화와 관련된 것들을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된다라는 형태로 해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기준들을 강하게 이게 선언해 줄 필요가 있다. 그 효과가 사실 이번 지방자치도 개정으로 나타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고소 논의, 뭐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은 사실 자치분권이 실질화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형태인 것 같고요. 그 간단한 입법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논의의 관점이 아니라 입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제 출발점이 불법적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간단히 후보 방안에 관련된 있는 내용들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강인철 박사님은 상당히 실용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아주셔서 향후 우리가 특별법 개정 논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향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강 박사님 얘기는 현행 제주특별법의 체계,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랬을 때 주로 이제 형식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 어떤 해결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불법의 어떤 방향성, 거기서 또 새롭게 나온 아젠다는 이 기본법이라는 게 아까 이전 섹션에서도 등장했고 오늘도 등장했는데 사실은 기본법의 취지나 성격하고 일반법의 취지나 성격과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저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론 이제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자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용옥 전 법제처 법령준비과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저는 이렇게 쓰게 돼가지고 제가 공론 중에 있는데 지방자치 자치법제 지원과 운영 정비 또 행안부담당 그리고 제주특별법도 전문 개정할 때 제가 그때 걱정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걸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뭐 불법이다 뭐 아니면 법이 너무 많으니까 통합하다 이게 거의 뭐 유행처럼 돼 있는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들은 법을 좀 분법하지 않고 아니 통합하지 않고 분폐가는 어떤 뭐 상향이랄까 이런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 강호사 말씀하셨지만은 단지 조문상의 논리라고 하면 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현장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분법을 하는 의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걸 염두에 두실 텐데 분법 관련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이 정신은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불법에도 이해한 마치 토론자가 객관식 시험 보듯이 미란입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안을 잘못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자치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법을 할 때 그 두 개를 분리되어 있다면 저는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바로 자치권의 확대거든요. 그걸 하나는 보시고
두 번째는 이런 고도의 자치를 받아가지고 제주도가 뭘 하려고 그러냐. 단지 자치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제 자유무역 도시고 이게 산업 특례고 하는 걸 겁니다. 요거는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법, 특별법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치권의 확대해 가는 거 플러스 제주도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하겠다. 국제 자유무역 도시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거죠. 첫 번째 자치권의 확대의 경우에는 자치권은 현재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가 세종시 모델이고 이게 균형 발전형 세종시 모델이에요. 또 하나가 제주도 모델인데 고도의 자치권. 세종시 모델은 다른 자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제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초대가 있어가지고 시도를 나눌 수 없잖아요. 대구에 가면 대한민국 교육 수도라고 과장된 선전을 하는데 최소한 뭐 교육부라도 갖다 놓고 그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세종시에 물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도시가 카피할 수 있는 지방자치 모델이 아니고요. 이건 신중앙 집권의 모델이지 지방자치 모델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근데 제주도는 강보사님은 실험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실험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하다가 망가지면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실험이 아니고 선도에 나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도시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뭔가 페이브를 줘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제주도에다가 재정상 특례를 줘야 되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칙의 시험, 아무튼 그런 시험,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구가 교부세 3%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인구 40만 정도 됐을 때 3%였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70만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하시더라고. 지방 분권형 세종시보다 같은데 이 경우에는 건물이 전체가 옮겨져 가지고 그런 페이버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방교부세 25%를 더 주는 걸 2010년까지 연장시켜 있던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런 재정 특례에 대해서는 보편적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분법을 하면서 그런 걸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보편적이라고. 또 이제 지방 자치권 관련해가지고 자치권의 내용 중에서는 행안부 관련 법안이 있고 다른 중앙정부 법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행안부 법안에 나와야 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과 타 부처의 법안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중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자치권의 때는 행안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자주 재정은 기획재정부, 두 부처가 대한민국의 질서의 큰 양축을 갖고 있다고. 이걸 상대로 하는 거면서 법속상에서는 좀 이렇게 박수 좀 드리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거대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질서의 문제라서 그래요. 근데 보편적 모델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얘기 중에서 기본법, 헌법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거는 좀 현재 저도 여기서 와서 들었는데 헌법 제정은 지금 법률을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헌법에 들어간다를 가지고 조례로 포괄 이임이 가능하지만 권리 의무의 포괄 이임까지 포함되는 걸까? 이거 논쟁 많을 것 같은데요. 조례로 포괄 이임이 가능하지만은 권리 의무까지 과연 의문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치권 법을 두 개로 나온다면 자치권 행안부 쪽에 있는 법안이 될 텐데 그쪽의 법안 중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거를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지방 계약도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 도지사가 관용차만 내려도 안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게 자치권 분야고 타부처 분야는 이 산업 분야에 있는 거거든요. 제주무역 장려시 산업 분야에서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그거는 더 이제 노력을 하면서 장려역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요. 면세점이나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뭐 하시면 이번에 분법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맞은다면 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단지 조문만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조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제 발표하고 우리 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지금 이 오늘의 주제는 분법이지만 사실상 잠재적 전제가 뭐냐면 저희 특별자치도와 구체화의 조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한 20년, 특별법을 한 15년 했는데 그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가, 도민의 삶의 질은 좋아졌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적 시각에서 그러면 법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조문이 많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런 형식적인 측면의 문제제기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쩌면 특별법 개정 내지는 이 분법에 대한 우리 논의의 어떤 목적이 아닌가. 과연 이 법이 15년 동안 시행했던 법이 내용과 형식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제주도의 현실에 적절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기본법이라는 대안을 새롭게 담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든 뭐 다음 토론은 우리 안영원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열심히 쓰셔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10년, 20년 계속 제주도와 같이 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제주세종자치공권 이런 것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특별위원으로서 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오늘 이제 전략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분법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에 따른 이제 분법안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 특례법 이걸 받기 위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정부, 그다음에 이제 국회, 그다음에 또 다른 시도 뭐 이렇게 정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전체 다른 시도, 국회, 정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우선 지방자치 제도가 일본 시스템으로 다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일본 시스템은 버려야 됩니다. 확실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강 박사님께서 뒤에 말씀하실 때 도의 자치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의 자치법률 이야기는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의 그 자치법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자치법이라는 거 결국은 다른 나라에 다 갖고 있는데 일본만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미국, 독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독일도 없는 것 같아도 보면 기본법처럼 그 기본 자치기본조례와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다른 시도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지금 특별법, 특례법 뭐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시도와 함께 이 17개 시도가 그러면 그냥 자치기본법을 하나 만들자. 경기도 자치기본법, 제주도 자치기본법 그걸 같이 가자.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 평화해선 또 뭐 청정에너지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오래전부터 추구했으니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별법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거는 차별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더군다나 우리가 특수성 제주도는 문화, 역사, 환경, 지리 이런 것에서 상당한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린구에 보면 어느 나라든지 헌법에 특별지방정부라고 있습니다. 특례도 아니고
특별법인 것도 아니고 아예 특별 지방정부를 다 못 박아 있어요. 뭐 시칠리아 성서부터 해서 스페인에 여러 가지 있고 미국에 가령 예를 들면 좀 다르긴 하지만 괌, 사이판 저쪽 그 푸에르토리코인가요? 뭐 이런 데 보면 그걸 다 미국령입니다. 미국령인데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영국에도 뭐 있고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 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 지금 현재 국회의 그 문제점들을 보면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권을 독점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회가 미국도 연방, 주, 지방, 시티 다 입법권을 나눠 가져 있고 그것을 헌법으로 규정을 다 헌법에 하고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독일 다 프랑스도 심지어는 헌법에 국회의 입법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국회가 우선 일본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을 배분해야 되고 지방정치를 살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리적이고 뭐 환경, 문화적인 그 제주도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또 문화적인 특성 여러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헌법에서 그 특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 특성 인정이라는 것은 뭐 자치권을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지리적이고 어떤 환경적으로 인정을 해서 스스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자유를 많이 달라 이런 점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자치법이 지금 상당히 뭐 지방교부세법 뭐 혼란스럽게 많이 돼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도 내년부터 할 것에도 기관구성 다양한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법 내지는 특별법, 주민투표법 이거 다 재개정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랄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렇다면 일본 시스템에서 조례를 가져오는 문제인데 이 조례는 일본하고 영국의 물론 바이로가 있지만 또 중국에서도 조례를 쓰는데 이때 조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행정기관이 다 쓸 수 있는 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 뭐 저 전기 검침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규칙 같은 거를 그 제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들 우리 가정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조례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만든 게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조례란 말은 폐지해야 된다. 조례는 그냥 법을 조력해야 되는 의미니까 그렇다면 자치적으로 자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게 자치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정부의 법체계도 바꿔야 되지만 그런 법체계에서는 결국 그 제주특별자치로 좀 바꿔야 된다. 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세계 불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합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차별점들을 이야기하고 되고 끝으로 이제 한 1분 정도 그 이 분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그런 기치하에 프린트물 이제 1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이미 설치는 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기본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기본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또 13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법이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거에 의해서 조항을 조금 나누게 되면 법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그 자치권에 관한 것을 기본법으로 넘기고 규제 특례라든지 아니면 그 뭐 행정도시로서의 그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 행정 특례라고 해서 국제자유도시 쪽으로 특별법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이제 특례법, 특별법 이렇게 이름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로 차라리 특별법으로 모든 걸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지만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박사님. 안 박사님은 뭐 평소에 제주도 지역의 특별법 문제라든가 지방자치 체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신데요. 이 핵심은 자치법률 제정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게 너무 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강 박사님이 어떤 이제 발제문 관련해서는 23페이지 분법의 기본법, 특별법, 뭐 특례법, 이름 그 특별에 대한 이름의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보이느냐면
그 특별자치도 행정체계에 대한 어떤 법하고 산업발전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법을 분리하는 것들이 이제 좀 일반화되고 있는 견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태생적으로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이 국제자유 조성과 관련해서 입법 체계가 출발했다는 자체가 오늘날 제주도 사회 여러 가지 혼란의 한 원인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우리 강창민 연구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혹시 또 너무 힘을 쓰시다가 아까 이전 섹션도 토론했는데. 예, 제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강창민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오전에 폭발적 권한의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오후에 아까 저도 토론했습니다만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 그리고 이 분법에 대한 논의는 뭐 별개의 어떤 논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의 특별자치출신단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연결을 하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는 시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자치 추진단에 감사를 드리겠고, 발제를 해주신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철 박사님, 저 발표자를 처음부터 다 읽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분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현 박사님도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법에 대한 논의의 틀은 저는 크게 5가지를 봅니다. 왜 분법이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한 논의. 분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분법의 목적이죠. 분법을 하는 데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분법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를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분법 위에 방법은 또 없는가? 저는 이 5가지 틀 속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법이 필요한가? 물론 다 이제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2006년도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350개의 조항이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지금 15년이 지난 480여 개 조항. 많죠. 총 6편, 총 7부터 시작해서. 이 조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가 보기에도 이해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부분도 없잖아요. 물론 이게 정부적인 거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딱 이 법률상으로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가 보면은 지역 개발 부분도 자기결정과 관련된 자치상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논의는 단순히 입법 형식 체계뿐만 아니라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강 박사님께서는 우리 입법 형식 체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내용적인 측면, 본질적인 측면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분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분법의 목적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을 우리 진중 사회자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특별자치도의 취지,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물론 현재 아까 뭐 예를 들었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특별한 민착. 앞으로 우리가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대단히 많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가질 부분은 대단히 많고 여전히 저는 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투쟁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투쟁의 산물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의 동력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분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6차례 공식적인 제도에서는 7단계, 8단계로 나눠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제도 개선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잘 반영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짚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불법에 대한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저도 알기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10개 있는가요? 한 40, 50개 돼요. 어쨌든 기본법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도 이 불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적인 체계를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단순히 병렬적인 불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특례를 다룰 수 있는 법으로 이게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기본법은 물론 지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추상성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철학이라는 취지라든지. 그래서 현재 이거는 우리 헌법적인 부분하고도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법의 실제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법적 지위학과 연결을 시켜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조문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분법의 필요성이라든지 정당성을 규정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5년 있으면 2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 20년을 앞두고 이전에 분명히 입법 형식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시적 분법인 경우에는 물론 5년간의 그 시간을 가지고 다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중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시간적인 좀 그런 것을 두면서 전략적으로 우리 지위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불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내년 대선에 있어서의 개헌 과정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시기적인 적절성을 제대로 좀 활용을 해서 좀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이 대안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480여 개 조문을 좀 정비하는 노력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법의 예외 규정과 다른 어떤 시도와 다른 규정만 규정하는 부분, 특례 의미가 소멸된 규정, 그다음에 특례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특례 규정에 대한 정비인데 이거는 단순히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한 이한 방식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례를 받는 그 방법은 세 가지거든요. 실제 중앙부처의 장관의 권한을 지사의 어떤 권한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시행령을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소적인 차원의 특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장관이 지사에게 권한을 주더라도 시행령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권한량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조례로 만들더라도 그 권한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권한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투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그 정비, 특례 규정의 정비라든지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한국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방형 병원, 투자개방형 병원. 물론 이 현황권자는 지사님이 있습니다만은 보건복지 장관이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복합 쪽에 이렇게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부분도 많고 앞으로 특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 조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례 조문은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이해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재적인 관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불법용으로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은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라는
자치분권 부분과 지역개발 부분, 특별자치도와 구체적인 도시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제 공감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 분법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 이상입니다. 아유, 강 박사님, 제가 실수한지 모르지 특별법이라는 내용과 행식은 떠나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한 몇 개쯤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도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30에서 50개 아니, 정도 그렇게 백여당이니까 백여. 아 그렇게 막 가버렸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네, 지역 개발과 관련된 지역 명칭을 간 개발 좀더 하여튼 기본법이라는 게 어떤 최근 법제 여러 가지 체계에서 좀 많이 발전한 건 때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강창민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목적론적인 비판과 성찰을 제기한 거예요. 특별법이 뭐고 왜 분법을 해야 되고 분법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왜 만들어야 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제주 사회에서 특별법에 관련된 모든 논란의 핵심 키워드와 목표는 거기가 가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자치법을 만드느냐? 왜 자기결정을 가지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서도 이제 그 기본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약간 이 거리를 두는데 사실은 강창민 박사님이 그 제기했던 문제를 담는 유일한 법 체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본법만이 그 공동체에 지향하는 이념,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을 담을 수 있는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 하위단의 법칙은 어떻게 가느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아마 이제 지금 약간 상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든 우리 강창민 박사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랬을 때 자유도시와 특별법이 분법상 분리하는 차원의 문제인가 제주사회가 아니면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자유도시라는 기존의 특별법이 목적 조항에 들어갔던 목적이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인가 라는 것들도 강창민 박사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최근에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현수 박사님께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선배님께서 사회에 활동할 때에 존칭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도의회에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도의회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름은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지금은 정책연구위원으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칭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었을 때에 2006년이 아마 이제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이 된 해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스텝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전부 읽었었거든요. 의원을 서포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하고 물론 제가 좀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저 행정자치위원회에 2년 동안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오게 되면서 당연히 저희는 이게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리딩을 해봤어요. 안 읽힙니다, 솔직히.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좀 기억력이 이제 부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는 너무 헷갈려요. 혼란스럽고 법령의 내용들이 그냥 가지수가 계속해서 붙어 있고 이게 무슨 법일까 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현재 조문이 481개고 부칙은 조문이 바뀔 때마다 부칙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저번 한번 찾아봤더니 민법이 16만 자라고 그럽니다. 예. 아니요. 민법이 16만 자인데 부칙까지 다 합쳐보니까 우리 특별법이 23만 자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실코콜 위임 허락받고 한 일면 특례죠.
이게 계속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설득이 시책 말로 좀 지난하고 거칩니다. 상당히 거쳐요. 고위 공무원들께서 그 서울 가서 중앙부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특례를 위반하는 것마저도 매우 어려운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에서 저한테 와서 이 분법과 관련된 쪽으로 특례에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왜 제가 왜 하필이면 저 법의 분리 쪽을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테크니컬한 기술도 없고 깊게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분법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사실은 큰 거냐. 저의 생각에서는 그게 2분법 얘기도 나오고 3분법 얘기도 하시길래 저는 3분법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법을 분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지만 언제 벌써 3분법까지 갔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한 2, 3주 전에. 예, 그때는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의 조성에 관한 법령 체계가 15년이 지난 지금 제주사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도민의 공공권리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분하게 지금 봐야 될 건데 외형적 성장과 위치를 포함한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부분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추진 동력으로 작동된 것 역시도 사실이다. 이건 팩트다. 근데 결론적으로 15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민들에게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삶의 질에 어떠한 결과를 주었는지는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국 인구합의 문제들, 쓰레기, 지하수, 교통, 체증 등등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대한 평가가 없이 분법을 하는 것 자체가 옳고든 것인가에 대한 다소 모자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다. 이걸 좀 전제를 하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기본법적 성격으로 가면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철학, 형의 미션들이 변화가는 상황으로는 기본법으로 담아놓을 수 있겠구나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노무현정부에서 그 특별법을 설계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이기우 이나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기우 이나대 교수님의 그 부수를 제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자료도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계속 얘기하는 건데 뭐 국방, 통일, 외교, 통상, 통화, 도량령, 관세 등 배타적인 국가 입법권을 제외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한다고 하셨고 그때의 내용물도 제가 직접 봤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굉장한 태클을 걸었겠죠.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겠죠. 저의 방점은 저는 헌법적 위치의 제주도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법률 전문가시겠지만 저는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봤을 때는 헌법적 가치를 갖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캐스터마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갖다는 얘기를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도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된다면 기본법은 응당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법이 있고 그 기본법 내에 아까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전환, 대전환 부분들이 이 가운데에 담아지고 그것을 기본법 플러스 2개의 3번법으로 갈지 기본법 플러스 1개로 갈지는 그런 어떤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서 왜 분법을 하고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준만큼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료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안영훈 교수님, 강현철 교수님이시죠? 예,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제주 지역 사회에 이런 자료가 나온 적이 없죠 지금. 있나요?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예, 없다고 봐요. 굉장히 기본법까지 끌어들이면서 군법의 다양한 장단점을 도출한 적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료라고. 향후 논의에 상당히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신 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고영수 의원님 그 의정 활동도 상당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고 저 존경합니다만, 예, 그 고영수 의원님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밝히는 얘기가 본인도 다 못 읽어봤다. 입법 자료조차. 저는 지구촌 안에 제주특별법 다 읽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복잡한 건 난잡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기본법 취지에 대한 어떤 이해, 공감대 속에서 여러 가지 분법에 대한 다양성을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논의해 갔으면 좋겠고, 강 박사님이 얘기했던 근본적인 목적, 우리는 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분법에 대해서 논의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선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홍현철 의원님께 일단 마지막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철입니다. 먼저 이 분법 논의는 저도 오래전부터 꺼냈는데 매우 추상적이고 어떻게 분법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고민을 못 해봤는데 강현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렇게 제주도 특별법을 가지고 방안들을 내주셨다는 거에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법 체계적인 측면보다 제주도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분법에 동의를 하고, 근데 왜 분법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단순한 법 체계적인 문제나 많고 포괄성이 떨어져서 이런 측면에서보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의 특별법이 2006년도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줄기는 1991년도 제주도개발 특별법에서 시작됩니다. 제주도를 어떤 특정 자유지역이나 특정한 개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국가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어떤 그 특별법 1조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제제도를 조성하고 국가 발전에 이루어집니다. 그 도민복리 향상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야 이게 말이 되느냐, 제주 도민을 위한 특별법이냐 하는 말이 있은 연후에요. 도민의 그 복리 향상이라는 말이 특별법의 목적에 들어갔죠. 그래서 어쨌건 이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저는 91년도에 특별법을 가졌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결정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세대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50대가 다 됐는데요. 그분들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거의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 삶을 거기에 규정돼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계속 그런데요. 지금 국제제도시 3차 계획, 이게 이제 특별법에 근거해가지고 진행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어떤 도민동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도의회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미 이제 91년도 이후에 특별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도 이게 자기 위에,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의 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주개발 특별법 같은 경우도 10년 이후에 이게 일몰 시점을 정해주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계속 할지 말지 이게 있었는데 지금 특별법은 뭐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은 결국 이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걸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종속돼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아까 고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별자치도와 이 국제자유도시 이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근데 도민 대다수는 그렇게 고도의 자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섬이다. 그리고 마치 연방제에 준하는 그런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그 강희철 박사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 뮤페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2002년도에 국제자유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됐죠. 근데 그게 두 개가 같이 붙었어요. 국제자유 구성까지.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 결국은 특별자치도라는 게 국제자유 조성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여기 뭐 행정체제의 중추구조를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 어디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대부분 특례들이 도지사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민들한테 저도 최근에 뭐 지방분권이다 하면서 제주 각 지역들이 참 이 분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 정말 이 분권들이 더 심화될수록 결국 제왕적도지사라는 도지사 권한을 더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개발에 대한 권한들이 또 도지사한테 더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고민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저는 저의 그 기준으로서는 이 분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이 제주도에 살면서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니까 이 특별법 자체를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고 주권자로서의 어떤 이 권리 자체가 공중에 붕뜬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상 형태의 그런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정의하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법 형태로 있든지 아니면 지금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적인 그런 철학 이런 것들만 들어가고 거기에 또 그 국제제도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분리해내면 그게 어떤 기본적인 기본법 성격의 우리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규정하는 그런 기본법 성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제제도시가 거기에 이제 어떤 운영법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면 국제제도시가 지금 30년이 돼가는데 저희 기준으로서는 이것들을 도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권자한테 던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자유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따로 분리해내고 거기에 그 특별법을 계속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도민들한테 묻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이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 군법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영철 대표님.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을 대표해서 중요한 어떤 이제 이슈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현행 지금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동의에 대한 물음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좀 아쉽다는 부분. 지방 권한이 지방으로 이해됐으나 사실상 내용 이런 도의사 권한이 강화됐을 뿐이다. 저는 이 지방자치법, 제주도 지방자치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최초에 특별법을 디자인한 사람들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분명 뭐 그 당시 의회의 모습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사람의 문제지. 그런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법, 분법이든 개정이든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강창희 박사가 얘기했던 목적 문제에 대한, 결국은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갖는 게 민주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치법의 핵심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고, 그 하에서 법 조문의 다양성이라든가 모순이라든가 지역발전 전략의 어떤 그 부조리라든가 불합리 같은 것들을 따져서 새로운 어떤 이제 대체법안이든 분리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 강인철 박사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법이 갖고 있는 의, 그다음 일반법하고의 차이를 명확히 해줘야 제주 사회가 기본법 대체입법으로서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좀 생산적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본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기본법이라고 하는 입법적 행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그게 더 특별하다고 그런 상위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기본법 안에 내용이 뭘 적을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크게 헌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최대치의 자치권을 이게 보장해주는 형식의 법률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관련된 측면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법적인 지위의 기본 특성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련돼서 기본법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가장 좋은 건 이게 특례 없는 이게 위임입법의 근거들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헌법적 논의와 관련된 이제 포괄위임입법의 금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어렵다면 개별 단위의 포괄성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라도 기본법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실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접근이었거든요. 개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자.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뭐 A법에 있어서는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 뭐 이런 식의 한다는 뭐 그런 관련된 논의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그렇게 할 바에 그냥 통합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특별법 형식을 만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례를 법률 단위의 규정 관련된 논의를 이에 관련된 아까 이규 교수님 얘기하셨다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아마 정책적 방향에서는 건의를 했었을 건데, 그게 아마 법률적, 정책적 아마 논의의 장애에 있어서는 아마 헌법 위반의 논의나 아니면 이제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내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논의에서 아마 첫 번째 논의에서 아마 기각되는 형태의 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식적 논의와 관련돼서 개별 단위의 법률로 계속 특례 규정들에 두고 위임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왔는데 기본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특례의 위임 규정들만이라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형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제가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논의를 많이 할 때 되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입법적 관점이나 법제적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을 통해서 대통령에 위임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시도나 자치구에 직접 조례를 위임하는 행식의 입법 행식을 취하라는 게 지방자치법의 규정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 법률에서 땡땡땡 사항 관련돼서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것과 관련된 것들은 대통령으로 정하다라는 규정들을 싹 다 없애고 다 그냥 조례를 직접 정하는 행식으로 정하라는 행식이면, 기본법의 행식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최대치의 폭으로 만든다면 아마 조례 입법의 법이나 능력 관련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 행식으로 아마 특례 관련돼 있는 규정들도 바꾸게 되면 관련된 기본법 입법 체계의 행식들이 조금 힘을 받는 그런 행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논의됐던 기본법이 이제 헌법과 법률의 중간적 단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를 구성한다라는 건 이제 그 개정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NA용법 체계에 대해서 좀 한계를 많이 가진다라고. 이게 추가해서 예. 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워낙 중요한 아젠다라 예. 가지고 그 기본법의 내용의 구성의 핵심을 자치법권을 조금 벗어나서 예.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특수한 공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제주도 나고 자라면서 자유도시하고 특별법 증명 과정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반복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제주도의 자기 정체성에 맞고 자기 가치에 맞는 올바른 공동체 이념, 목적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 가끔 제가 기본법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자치법권에 대한 그 나름대로 특례도 중요하지만 제주만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적, 지리적 특성,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도민 전체의 합의, 공동체 지향과 목적에 대한 합의를 과정을 좀 숙성시켜 난 다음에 분법이든 뭐 기본법 내용이든 이런 것, 그다음 헌법적 지위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어쩌면 첫 단추를 바르게 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기본법을 우리가 만들 때 그런 목적 조항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법 내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반영한다거나 기본적인 본질적인 정신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그게 어떤 제주 특별자치도의 지향적 행식으로 해서 기본법에 반영하는 문제들은 당연히 이게 반영해야 되는 규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목표나 목적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기본법에 담는 것들은 뭐 그게 본질적으로 법률상에 있어서 기본법 체계의 기본법을 기본법 체계화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예. 근본적인 의미가 저는 뭐 그렇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 다른 토론자분들 얘기한 것 중에 우리 강 박사님이 좀 멘트할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자체가 가장 이게 자치적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행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식적 틀들이 저희들 이제 보통 분법이나 이제 그걸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시스템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을 너무 큰 그릇을 담아놓으면 그걸 갖다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섞어찌개가 되어 있어서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전혀 들어가면 안 되는 불순물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릇을 좀 나눠서 각각에 알맞게 발전하고 각각의 맛을 낼 수 있는 행식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분법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분법화대로로 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입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뭘 담을 건지에 관련된 것들은 향후 지금 특별자치도법에 관련돼서 가장 제가 오늘 토론에 와서 많이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출 한 10년 전쯤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는 조직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규제 완화 얘기 많이 하셨고. 근데 오늘 와서 지금 들어보면 다 자치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특별법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의 방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논의됐던 건 뭐 국제자유도시나 규제 완화나 어떤 뭐 개발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그 속에서 있어서의 자치에 관련된 얘기나 운영의 자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논의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행식이 됐든 아니면 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분법을 하든지 하면 자치의 논의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행식입니다. 그게 어떤 행식으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뭐가 담길 건지에 관련돼서 이제 분법이 되어보면 아마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다양한 행태에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되게 많이 어필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회에 관련된 어필들은 적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을 통해서 조례를 위임하는 사항에 관련된 있는 논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대국회를 상대로 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관련된 있는 법률 제정 단계나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구축하는 행식들의 논의들은 굉장히 필요한 상태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7분 남았기 때문에 또 추가 의견 좀 받겠습니다. 예. 반대 의견처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고 기본법이라는 것은 특별법은 어떤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거든요. 예. 기본법이라는 것은 뭐가 많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기본 정신을 담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게 기본법이 되겠죠. 특별법과 기본법 간의 관계는 상호가 아니라 내용상 서로 기본법에서 방향 정하고 한다. 그런 의미라면 이제 김규진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 기본법의 사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자치권과 연결해서 기본법을 만든다. 이렇게 하시려면 그건 헌법일 것 같아요. 헌법에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기본법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이해가 예, 그 기본법 중에 사실은 이제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제 교육부터 얘기하신 내용들을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들 이게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기본법을 만들 때 입법을 하거나 정책판들 쪽에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 내용도 없고 다 선언적인 내용하고 철학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정성, 뭐 독립성 뭐 이런 것에 관련돼서 조문에 구체화해 놓거든요. 그걸 만들 때 도대체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법에 관련된 실체적 규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지나서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화가 되니까 모든 분들이 모든 정책의 앞에 기본법 조문들을 인용하면서 이 기본법의 이념이 A, B, C 하게 돼 있으니까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단순하게 선언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선언적이기 때문에 그게 방향이 되고 앞으로의 지향점이 되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의 의미로 이제 사실 제도기본법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의미는 있었더라고요. 그 기본법이 되는 헌법적 위치가 예. 그리고 홍영철 대표님이 강조하시고 또 이 김희종 선배님께서도 강조하시고 또 제주연구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익히는데 이 특별법이 제주도민의 삶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지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배적인 우리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을 규정하는 이 방식이 사실 만들어질 때 도민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부여됐느냐라는 건 이거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그때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위 리더그룹에서 정리해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동의해준 거라고 하고 또 사실은 제주도에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하기보다도 노무현 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게끔 제안을 던진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익힙니다. 그러니까 15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제주도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는가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에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개발의 방식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개발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건 아까 분명히 주민자치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민의 의사결정권과 도지사의 의사결정권이 충돌이 좀 있을 건데 지금까지 15년의 방식은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도지사의 자기결정권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의 분권은 이루어졌어요. 중앙정부로 봤을 때 행정의 분권은 적지 않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행정의 분권이 이렇게 자치와 관련된 분권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기본법이 되든 헌법적 가치가 되든 간에 이게 고스란히 녹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발화의 시작은 저는 내년 대선이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이게 발효를 시키고 다음 차기 정부의 4년 동안 이게 좀 결론이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주도도 의회하고 같이 또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잠시만. 예. 지금 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법의 이상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냥 참 잘하시고 아마 이제 우리 안영원 박사님이 그 주헌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가까우면서도 대체입법적인 개념으로 좀 알고 있는 거고, 우리 강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개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 기본법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조 선생님 얘기는 이제 그 기본법이 그 공동체의 어떤 공통의 이념과 가치 지향과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기본법이라는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채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 특별자치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어쨌든 그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근대 민주주의는 법치국가고 우리 고현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법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주도 자치법의 핵심 키워드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근데 이 자유가 신자유주의, 국제자유주의라는 다소 시장주의적인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지역 이데올로기 되면 생태적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발전 문제가. 그랬던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왜 사는가의 문제, 즉 우리의 공동체는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각자 주어진 자유를 그 자유를 어떤 책임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천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강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도민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좀 토론이 기초가 돼서 대체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찾아가는 것이 어떤 좀 올바른 길이 아닌가라는 어떤 주저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